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오늘도 수업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는 몇 쪽이냐? 학습지는 25쪽을 펼쳐주세요. 여러분들 학습지는 25쪽 그리고 교과서는 43쪽입니다. 교과서는 43쪽입니다. 다들 펼쳤으면 준비가 되었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면 오늘은 원간섭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시나 저번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신정권 시기에 몽골 전쟁이 벌어졌다. 자, 이 질문은 말 그대로 몽골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묻고 있네요. 언제였나? 바로 무신정권 시기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되겠습니다. 2번, 인종식이 척준경과 함께 반란일으킨 사람 인종 나오고요. 척준경이 나옵니다. 누구였다 여러분들? 이자겸이었죠 여러분들. 이자겸은 어디 출신? 문벌과 관련된 거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교정노감을 설치하고 만정이난이 발생하던 시기에 김부식은 노청의 서경촌도운동을 진압했다. 자, 이거 묻고 있네요. 김부식이 서경촌도운동을 진압했던 시기 웬 알고 있냐? 너 왜 시기 알고 있어? 네, 이때 시기 알아 묻고 있네요. 자, 김부식이 노총이난이 서경촌을 진압했을 때는 문벌사회가 있을 때였어요. 문벌사회가 있을 때인데 앞에 보면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만정의 난이 발생했던 시기는 언제였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우리는 뭐라 부른다? 무신정권이라 부르죠. 무신정권. 그 중에서도 최충헌 시기였어요. 최충헌 시기. 그래서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X가 됩니다. 김부식이 했을 때는 인종시기였는데 인종. 그 정답은 X가 됩니다. 오케이? 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능하고 한능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묻고 있네요. 주제를 써요. 주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례, 예시들의 공통적 요소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적 요소를 뽑아야 돼요. 자, 먼저 보면 이자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척준경이 나오고 왕의 측근들을 죽였다. 그래서 권력을 잡았대요. 권력을 잡았다. 무슨 사건에 이자겸이 권력을 잡았다.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이죠. 이자겸의 난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2번, 묘청 등이 서경으로 근거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김부식이 토벌했다. 묘청이 서경으로 이동하재요. 무슨 사건에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일을 알 수 있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임을 알 수가 있죠. 묘청, 김부식, 이자겸 등 이들은 다 어디 세력 출신인가요? 문벌이랬어요, 여러분들. 문벌사회라는 주제 아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배운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갈 수가 있겠죠. 1번, 신라말 호족 세력의 성장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거는 후삼국 시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3번, 조선전기 훈구와 사림의 대립은요. 사화와 관련된 살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에요. 무오년에 갑자기 기묘한 을사사화가 발생했네.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5번, 조선후기 탕평정치 추진은 영조와 정조와 관련된 주제로 다루게 될 거고요. 5번, 일제강점기 고려시대인데 일제강 너무 뜬금없죠.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묻고 있습니다. 시기, 웬을 묻고 있네요. 자, 상황 파악해볼까요? 서경의 지세는 대화세입니다. 궁궐을 세우고 서경으로 옮겨서 금나라가 항복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사건이죠, 이게? 그쵸, 이게 바로 서경천도 운동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여기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뭘까? 승려네요. 승려 이름은 미음, 치읓, 미친놈 아니고요. 묘청이죠. 묘청. 그리고 지는 누굴까요? 여기서 지우?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식에 있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네요. 자, 찾아볼까요? 후삼국 통일, 거란의 3차 침입, 이자겸의 난, 무신정변, 개경환동, 홍거지. 정답은 3번이 되죠,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또 다르게 말하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발생했던 배경에는 어떤 사건의 진압 이유다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 진압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자겸의 난을 진압했지만 여전히 왕권은 어떠했다? 불안정했다는 거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권위를 다시 되찾고자 뭘 했다 여러분들?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는 총 몇 개다? 3개입니다.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변화된 모습이 있을 거고요. 이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권문세족이라고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한 왕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간섭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신정권 시기에 한 사람이 찾아간다 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였다? 원종이었습니다. 원종이라는 고려 왕입니다. 원종이 누구한테 가는가? 바로 여기 보이는 몽골의 쿠빌라이한테 찾아갑니다. 몽골의 쿠빌라이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쿠빌라이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쿠빌라이님, 우리 고려는 그만 싸우겠습니다. 봐주이소. 쿠빌라이야, 봐주이소. 그럽니다. 그러면 쿠빌라이도 진짜 그만 싸우고 싶었거든요. 생각보다 싸운 거에 비하면 고려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쿠빌라이도 그래, 너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해줍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가? 바로 5개의 약속. 첫째, 봉옥식은 고래 풍속에 따라 고치지 않는다. 풍속은 고치지 않는다. 고래에 간 행위는 모두 금한다. 가와도에서 개경을 수도 옮기는 것은 힘이 되는 대로 시행한다.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몽골 군대는 절수한다. 다루가치도 귀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다루가치는 뭐냐면 몽골이 점령한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관입니다. 몽골이 점령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는 지방관이에요. 그러나 이 다루가치를 고려에서 빼낸대요. 자, 그러면 고려를 누가 통치하게끔 한다? 고려가 스스로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경 환도하는 걸 신경 안 쓸게. 네 알아서 해라. 그리고 풍속도 너희들 신경 안 쓸게. 네 알아서 해라. 라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무슨 말이에요? 뭘 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들 학습지 이제 26쪽입니다. 26쪽에 보면 고려 원종은 원 누구로부터? 쿠빌라이로부터 뭘 받았다? 불간섭 원칙을 약속받았다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여주는 거는 불간섭 원칙을 약속했다는 거야.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정말 지켜졌을까? 현실은 원종이 죽고 나서 이렇게 간섭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간섭으로 인해서 고려에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먼저 정치적 변화입니다. 정치적 변화로서 첫 번째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요겁니다. 뭐가? 영토가 변화합니다. 영토의 변화. 가장 먼저 이 지역을 뺏어갑니다. 여기가 어디 여러분들? 제주도입니다. 옛날에는 탐나라고 합니다. 탐나 지역을 뺏어가서 탐나를 관리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탐나총관부라고 합니다. 탐나총관부. 원나라가 제주도가 많이 탐났나봐요. 탐나를 탐내가지고 탐나총관부를 만들었어요. 어디를? 제주도를 탐냈다라는 거죠. 어디가? 원나라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만들 거예요. 원나라가 제주도를 탐내서 탐나총관부를 만들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 탐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서경일 때 서경 지역. 서경 지역에 만든 게 바로 동령이 김동령 동령부입니다. 동령부. 그리고 이 화주 지역도 탐냅니다. 여기다가 만든 게 뭐냐? 쌍성총관부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나라는 우리 고려의 땅을 뺏어갔습니다.
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는가? 바로 왕실의 용어가 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라에서 사는 용어에는요, 그 나라 격에 맞는 용어가 있어요. 황제면 황제에 맞는 용어가 있고요. 그 황제보다 아래에 있는 제후국이면 제후국에 맞는 용어들이 있어요. 어른이면 어른에 맞는 말이 있고요. 어린이면 어린이에 맞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르신한테 밥을 먹으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밥 먹어! 그렇게 하나요? 진지 잡수세요 라고 하죠. 그 신분에 맞는, 그 지위에 맞는 언어 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요, 이 당시에도 황제국과 맞는 격이 있어요. 이게 황제국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당시 황제가 누구예요? 원나라예요. 황제는 몇 명이랬어요, 여러분들? only 한 명이랬어요. 감히 어떻게 고려가 간섭받는 주제에 황제 용어를 쓸까요?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쓰는 용어로 격화가 되는데, 그 배경에는요, 우리가 원 간섭이 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려가 원에 뭐가 되냐면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국. 부마가 뭐냐? 부마가 여러분들, 부마는 만약 황실에서 쓴 용어, 좀 더 격이 높은 용어 부마고,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요, 사위라는 거야. 사위입니다. 우리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 국가가 됐습니다. 사위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고려의 왕이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나라의 황제, 원황제의 딸과 결혼한 거죠. 그러면서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더욱 간섭이 심해지게 되니까 감히 어째서 황제 용어를 쓰냐라고 하면서 황제가 아닌 제후국들의 용어를 쓰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바로 왕들 앞에 충자를 붙인 거예요. 충자. 충성할 충자. 너희들은 우리 원나라에 충성하라고 하면서 충렬왕, 충선왕, 충모왕 등등 왕이 이런 말보다 충자를 붙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기구를 설치해야 되냐면 정동 행성을 설치합니다. 정동 행성은 일단 무슨 기구냐면 말 그대로 동쪽을 이스트를 컨콜 정벌한다고. 이스트 컨콜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쪽을 정벌하는 기구란 뜻이에요. 자, 그 동쪽이 어딜까요? 고려 동쪽에 뭐가 있었게요? 미국이요? 아니요. 미국 존재도 없었어요. 어떤 나라? 일본이죠. 바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나라가 임시로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정벌을 갑니다. 몇 차례? 2차례 정벌이 가요. 2차례 정벌을 갔어요. 그러나 그러나 모두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 실패했지만 정동행성은 그대로 남겨두고 이 기구를 바탕으로 고려의 정치에 간섭해 갔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 일본의 정벌이 일본에도 많은 변화를 끼치게 돼요. 궁금하시죠? 어떤 변화? 궁금하면 동아시아사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2차, 2차를 정벌하면서 모두 다 실패하게 됐지만 정동행성을 남겨두면서 인사, 외교 등 주요 정치 활동을 간섭해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치적 변화를 정리한 정치적 변화는 먼저 영토적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간섭이 심화된, 영토의 변화와 간섭이 심화되었다는 거고, 이 간섭은 부마국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정동행성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치적 변화가 있다면요, 그 다음 또 무슨 변화가 있는가? 문화적 변화가 있습니다. 문화적 변화는요, 우리나라도 이 고려도 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몽골도 우리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뭐라고 보자.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몽골의 문화가 고려로
유행합니다. 몽골의 문화가 고려에 유행하게 됩니다. 어떤 문화들? 바로 몽골의 변발과 그다음에 몽골의 옷, 호복, 오랑캐 복장이 유행하게 됩니다. 당시 최신 유행머리는 이 머리였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도 아마 이 머리 하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는 생각 들 정도로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몽골의 문화가 우리 고려에 유행했다. 이거를 몽골풍이 있고요. 자, 두 번째, do you know 많이 들어봤는데 해외만 나가면 우리는 do you know 부르죠. 뭐야? do you know 손흥민, do you know 뭐요? 페이커, do you know 김연아, 뭐 이런 거 말하죠. do you know 한수업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 do you know 한수업 해요. 자, 이거 뭘 말하겠어? 해외에 뭐가 유행한다? 우리나라의 컬처, 우리나라 문화가 유행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몽골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몽골 안에서도 do you know 고려 옷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know 고려 옷 이렇게 말합니다. 즉 몽골 안에서 누구의 문화 유행한다? 고려의 문화가 유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고려양이라고 고려양이라고 부릅니다. 정리를 할게요. 문화의 변화는 이제 크게 두 개로 변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개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는 몽골의 문화가 고려로 유행하게 되는 뭐다? 이게 몽골풍이 유행하게 되고요. 반대로 고려의 문화가 몽골에 가서 do you know Korea라고 말하는 뭐다? 이게 고려양이다라는 고려양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문화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뭘 변하는지 사회적으로도 변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권문세족. 이 권문세족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먼저 동일하게 공음전이 아니라 동일한 음서제를 통해서 권력을 잡아가는데요. 그럼 음서제를 통해서 어느 기구를 가게 되냐면요. 음서제를 통해서 도평의사사를 장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도평의사사는요. 도병마사가 개편된 기구입니다. 도병마사가 개편된 기구를 우리는 도평의사사라고 부릅니다. 도평의사사 장악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출신 성분들이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이게 되는 이들은 다양한 특징을 보인다는 거. 문벌과 다르게 이들은 문벌 출신뿐만 아니라 무신 출신, 원나라의 어떤 도움을 받은 출신 등 다양한 사람들이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 다양한 정치 개혁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 당시 국가를 좀먹고 있는 세력이 권문세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좀먹고 있는 것들을 없애는 개혁을 추진해야 돼요. 당연히 누가 반대한다? 가진 자들이었다. 가진 누구였다? 권문세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이 개혁들을 굉장히 많은 방해들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개혁을 방해하는 기구 어디였는가? 정동, 행성, 이문소라는 기구를 통해서 개혁을 많이 방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농장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요,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이렇게 자기 토지를 바치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문세족들은 많은 땅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농민들은 많이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면 세금을 낼 인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이 있어요. 이자가 누구다, 여러분들?
공민왕이다라는 거예요. 공민왕이 이 개혁들을 추진해 갑니다. 가장 먼저 추진한 방향은 뭐냐? 바로 영토를 회복합니다. 영토 회복하겠네. 영토 회복. 어디를 회복하는가? 바로 파주 지역에 있는 쌍성 총간부를 공격해서 회복합니다. 군대를 직접 보내서 회복하고요. 더 나아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영토를 확대시킵니다. 참고로요, 동령부와 탐라 총간부는 충렬왕 시기에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화주 지역의 쌍성 총간부는 여전히 돌려받지 못해서 누구왕 시기에 공민왕 시기에 직접 공격해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어도요, 다시 제후국 용어에서 황제 용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게 되면 다시 이성육부제를 도입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성육부제. 이성육부란 표현은 only 황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황제의 격이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이성육부제로 돌아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즉 왕실 용어 관제를 회복하고요. 그리고 또 뭘 폐지하게 되면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게 되면서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또한 문화적으로는요, 아까 말한 이런 몽골의 풍습들을 모두 다 금지, 중단시킵니다. 하지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권문세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권문세족 일부를 또 제거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여러분들 권문세족들이 개혁을 반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문세족들이 점령하고 있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세력인 기씨 세력을 대표적인 기씨 세력을 제거합니다. 기씨 세력을 제거합니다. 이 기씨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기철이나 기철이란 사람 등 기철로 대표되는 권문세족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거를 바탕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 전, 민, 변, 정, 도, 감을 만들게 된다. 전민변정도감. 이게 뭐냐면 토지와 백성에 대해서 판별에 올바르게 잡기 위한 도감, 임시기구라는 뜻이에요. 임시기구. 자, 바로 대농장 문제가 있다 했어요. 대농장, 권문세족들이 억울하게 토지를 가져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확인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한테 백성을 풀어주기 위한 기구인 전민변정도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장관이 도감의 장관이 누구였는가? 그 장관이 신돈입니다. 신돈이 이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신돈은 반역죄의 명목으로 처단되면서 이 대농장의 개혁은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이 비록 완전히 성공을 이루지 못했지만 일정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세력이 무엇인가? 그 세력이 바로 이자입니다. 신진사대부입니다. 신진사대부가 새롭게 성장합니다. 어디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어느 학교에서? 성균관에서 공부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배웠어요. 우리 성균관에서 배우면서 신진사대부가 성장했어요. 이들은 무슨 학문을 공부했다? 무슨 학문 배웠어요? 성리학 되게 잘하게 생겼죠.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제를 통해서 음서제 아닙니다. 과거제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간 세력들입니다. 신진사대부는. 정리하면요, 신진사대부는 고려 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권문세족과 대립각을 세웠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뭘 공부했다? 성리학을 수용하고 공부한 자들이고 공민왕 시기에 새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또한 권문세족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들 대외적으로 어떤 주장이 되냐면 당시 새롭게 떠오르는 명과 화친을 주장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신진사대부입니다. 자, 신진사대부 성장할 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세력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롭게 떠오르서 우리 그들을 신흥무인세력이라고 합니다. 신흥무인세력입니다. 신흥무인세력은요, 각 지역에 발생한 반란들 또 외부의 침입들을 막아내는 과정 속에서 성장한 세력들입니다. 자, 신흥무인세력과 신진사대부가 공민왕이 죽고 나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됩니다. 뚝 나눠지고 뚝 갈라지게 됩니다. 뚝 갈라지게 돼요. 그렇다면 왜 갈라지게 되는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디? 위화도라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위화도에서 뭐 하는가? 뭐 했어요? 돌았죠. 위화도에 돌았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 사건이야. 위화도 회군 사건이야. 누가 주도했다?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을 세우는 성계형이다. 이성계. 이성계가 위화도에 대해서 군대를 돌립니다. 위화도 어디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땅 압록강 있어. 압록강 여기 압록강 이 사이에 섬 하나 있어요. 압록강 사이에 섬 하나가 있어요. 이 섬 하나가 위화도입니다. 위화도에 서서 이성계는 고민합니다. 이 강을 넘어갔다가는 명나라 싸우게 될 거고, 명나라 싸워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승산이 있을까? 이 고민합니다. 계산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을 다 죽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제, 고려 왕의 명령도 없이 군대를 돌립니다. 돌려서 어디로 가는가? 개경으로 갑니다. 개경에 있는 권문세족 놈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대표적으로 이인이라는 사람, 이인 등 모든 권문세족을 다 죽이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 적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신진사대부는 또다시 이 안에서 이제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고려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두고 분열하게 돼요. 한쪽은 급진적으로 바꾸자라는 급진파 신진사대부와 이름부터 평온하죠. 온건파 신진사대부로 나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급진파에서 온건파의 수장인 정몽주를 죽이며 급진파가 승리하게 되고 조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한번 학습지로 확인해 볼게요. 학습지 27쪽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고려의 멸망을 보면 새롭게 떠오른 세력이 누구였다 여러분들? 신진사대부고요. 신진사대부는 뭘 공부한 자들이다? 성리학을 공부한 자들이고, 그래서 어느 왕 때? 공민왕 시기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와 친하게 지내자? 명과 친하게 지내자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누구와 손을 잡았는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성계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권문세족 일파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신진사대부가 분열하게 됩니다. 분열하면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 법이 있어요. 그게 과정법이다. 과정법.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연표로 정리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종부터 해서 공민왕까지를 우리는 무슨 식으로 하냐면 원간섭기라고 부릅니다. 원간섭기. 원종은 몽골 전쟁이 종료되면서 쿠빌라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거? 불간섭의 원칙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불간섭 원칙을 약속받았지만 현실은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일본 2차례를 정벌했을 때가 언제냐면 충렬왕시기예요. 정벌을 만든 기구가 뭐였죠? 동쪽을 정벌하다 정동 행성이라는 기구를 만들었었다는 거고, 이 기구를 통해서 간섭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어디? 제주도와 그 다음에 서경지역 탐라총관부와 동년부를 어느 왕 때?
중렬왕 때 회복했다는 거. 이 사이에 충선왕, 충모강, 충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민왕이 될 때 반원자주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거 시행할 수 있었던 대외적 Y 배경, 대외적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민왕이 뛰어나서 했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대외적으로 원나라가 반란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명나라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즉 원나라는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더 이상 고려에 간섭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공민왕이 반원자주개혁을 시행하게 됐는데 그 중에 되찾은 영토가 뭐였다? 영토가 여러분들 화주 지역의 쌍성 총관부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권문세족의 누구 일파들을 기씨 일파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대농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뭐였다 여러분들? 대농장 전민 변정 도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개혁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왕 시기에 여러분들 위화도 해군이 발생이 되면서 그 결과 권문세족들이 다 제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왕 시기에부터 이제 신진사의 권력을 잡고 공양왕 시기에 과정법을 시행해서 대농장 문제를 진짜 해결했고요. 결국 얼마 안 가서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지배계급이 있습니다. 원간섭기 지배계급 누구였다 여러분들? 권문세족이란 권문세족은 위안원 회군으로 제거가 되고 그리고 떠오른 세력이 신진사대부라는 신진사대부고 이들은 고려의 개혁을 두고 급진파와 온건파를 나눈 적절한 거고 급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 있고요. 정도전. 온건파니 정몽주였어요. 그러나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급진파가 권력을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또 한 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판 정리.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원의 간섭이라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거를 해결하려는 공민왕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의 멸망 과정이 있었어요. 먼저 원간섭기로 인한 변화가 뭐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영토가 축소되었다. 영토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정치적 간섭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 문화적으로도 변화가 생겼다는 거고 문화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권문세족이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했지만 이들은 고려를 위한 행동보다는 자기 이익을 챙긴 행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영토 중에서 중간에 충렬왕 시기에 회복한 게 뭐였다 여러분들? 충렬왕 시기에 회복했던 게 탐납 총관부와 어떤 거? 동령부였죠. 동령부는 충렬왕 시기에 회복을 했었고요. 충렬왕 시기에 그 남은 하나가 있었죠. 어떤 거? 쌍성 총관부가 있었죠. 쌍성 총관부를 공민왕 시기에 공격해서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고 정치적 간섭으로는요. 우리가 부마국으로서 충자라는 용어도 쓰고요. 그 다음에 왕실의 용어들이 격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기구?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정동행성기구가 있었죠. 여러분들 정동행성기구 이거를 공민왕 시기에 어떻게 했다? 모두 다 없애고 이거를 다시 격화된 용어를 회복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몽골풍이라는 문화가 유행했으나 공민왕은요 이거를 금지시켰다는 거고 권문세족들은요 아주 날뛰고 있었고요. 특히나 대농장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농장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농장 문제를 없애기 위해 뭘 설치했었다 여러분들? 무슨 기구? 전민 변정 도감을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전민 변정 도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을 제거하기도 했어요. 그게 대표 누구다? 기씨 일족 또는 기철이라도 말하죠. 기철 등 기씨 일족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개혁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성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신진사대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새롭게 떠오른 세력 누구? 신흥무인 세력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신흥무인 세력.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손을 짝짝꿍 잡고 같이 개헌 추진해 가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위화도 회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화도 회군 사건. 위화도 회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화도 회군 사건을 계기로 권문세족들이 완전히 이님 등 제거되고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지만 이들은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하면 급진파의 수장은 누구였는가? 정도전이고요. 그리고 온건파는 정몽주입니다. 정몽주. 이 정도전 세력들이 온건파 정몽주 제거하게 되면서 급진파 이기게 되고 나중에 조선 건국의 중심 세력이 되고요. 중심 세력이 되고 이들은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조선 성종 시기에 성종 시기에 사림이라는 이름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내용 많지 않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과 그리고 저와 학교에서 만나면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